숨 가쁘게 달려온 하루, 어쩌면 오늘은 유독 지치고 힘든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런 날일 뿐이니까요.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하며 앤드류 매튜스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니까요. 힘든 감정에 짓눌리지 마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 감정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더욱 괴로울 것이다. 오늘의 힘든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기억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만큼 내일은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일 뿐 당신이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요.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힘든 하루 스스로를 토닥이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곳.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쓰라림, 인간관계의 엇갈림, 예상치 못한 배신까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앙드레 지드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무너진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 친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때로는 잔잔한 위로가,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좌절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처럼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진 나를 발견한 곳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넘어져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너진 그 자리가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할까?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죠.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내 것은 놓치고 손해보는 기분에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바로 그때 당신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과거에는 착함이 미덕이었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씁쓸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느끼는 건 이제 당신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자기 희생형인지도 몰라요.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감정 노동에 지쳐 어느 순간 무기력해질지도 몰라요. 이제는 싫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착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당신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착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안철수님처럼 착한 리더십으로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착함 속에 강함을 숨겨두는 거예요.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어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당신의 착함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착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현명한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힘내세요. 당신이 앞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삼킨 말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진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삼켜야 했던 그 말들은 어쩌면 당신의 존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끝내 외면했던 당신의 소중한 존중이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침묵해야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당신이 삼킨 말들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해진 당신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잠자지 않는 유일한 악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재산이다. 희망을 품고 나아가세요. 당신이 삼킨 말들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의 침묵은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을 깨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데 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링컨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어쨌든 비판받을 테니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들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세요.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지속될 로맨스의 시작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랄프 왈도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믿는 믿음이다.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걸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무례한 사람을 견디는 건 인내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다. 이 말은 단순히 꾹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죠.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단호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 불쾌감을 느낍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둘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무례한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기분을 전환하세요. 나아가세요. 당신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빛나는 품격은 그 어떤 무례함도 꺾을 수 없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숨막히는 듯 답답한 세상,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애써 진심을 담아 건넨 마음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에 깊숙이 박힐 때면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기분에 휩싸이곤 하죠. 정말 내가 부족했던 걸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괜찮았을까? 혹시 밤새도록 스스로를 곱씹으며 괴로운 자책을 반복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그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진심이 지나치게 깊고 순수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상처는 당신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당신의 그 깊고 뜨거운 진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릇이 안타까울 정도로 작았던 것을 부디 당신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낌없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쏟아낼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마세요. 진실된 사랑을 주려 했던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용기 내어 마음을 활짝 열었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숭고하고 따뜻한 마음은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닙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약처럼 흘러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더욱 깊이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순수한 진심은 언젠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지친 당신의 영혼에게 따스하고 다정한 위로를 마음껏 건네세요. 괜찮아.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떠난다는 건 사직서 이상의 의미입니다. 짐 콜린스가 말했듯 훌륭한 기업은 먼저 사람을 태운다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직장 생활은 때로 번아웃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합니다. 과도한 업무, 불명확한 역할 속에서 당신의 열정은 희미해져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정의합니다. 에너지 고갈, 냉소, 업무 효율 저하 이 모든 것이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무 만족도는 안녕하신가요? 잦은 야근, 낮은 연봉, 불투명한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직무 만족도 저하는 생산성 저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당신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나요? 심리적 안정감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팀워크 저하, 소통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또 어떤가요? 직장 내 인간 관계의 어려움, 텃세 등이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쩌면 완벽주의, 높은 목표, 감정, 노동 등 개인적인 요인들도 마음 떠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피로, 무기력증, 자신감 저하,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회피, 잦은 지각, 생산성 저하 등의 행동적인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업무량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용기 내어 나아가세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자신감을 가지면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긴 것이다. 우리는 사회라는 무대 위 배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역할에 맞는 연기를 시작하죠.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 친구 앞에서는 편안한 모습, 가족에게는 든든한 모습, 다양한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배우니까요. 어빙 고프먼은 일상생활을 자아 연출이라 설명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인상 관리를 하죠. 하지만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면이 익숙해져 진짜 얼굴을 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연기는 관계를 위한 윤활유 같은 역할임을 기억하세요. 솔직함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연기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연기하는 자아와 진짜 자아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가면을 받고 쓰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잃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끔은 가면을 벗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솔직함은 더 큰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결국 사회생활은 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속에는 당신의 진짜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도 벗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괜찮아요. 실수 좀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실수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있나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수를 인정했다는 건 이미 당신이 성장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엘버트 허버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만 하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워런 버핏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내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접 부딪혀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자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펄벅은 모든 큰 실수에는 이를 다시 불러와서 바로잡을 수 있는 찰나의 순간, 즉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리 픽포드는 설사 당신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실패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하루, 그 끝자락에서 문득 뒤돌아봅니다. 애썼지만 그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혼자 고군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세요. 작은 성취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1만 번이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당신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티 안 나는 노력이란 어쩌면 세상을 향해 굳건히 뿌리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묵묵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쌓여 언젠가 튼튼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였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로버트 H. 슐러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다시 일어설 힘을 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루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노력이 언젠가 빛나는 결실을 맺을 그날을 향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정의 짐을 짊어지고 퇴근하시는 당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수많은 감정들이 당신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언젠가는 잔잔한 물결이 당신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퇴근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면 됩니다. 힘든 하루 끝에 마주하는 늦은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시선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이 힘든 하루를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칼퇴근을 하지 못해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늦은 퇴근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묵묵히 감당해낸 당신에게 작은 보상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숨막히는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요?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이 감정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조직 분위기, 업무 특성,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웃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감정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직장인들이 답답함, 짜증, 지겨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화병, 감정 노동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 운동,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데스크 테리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지원입니다. 감정 노동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고객 응대 매뉴얼, 편안한 휴게 시설, 상사와 동료의 지지적인 분위기,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제도, 유연, 근무 제도 등 기업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니체의 말을 전합니다.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일하는 당신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회사, 당신의 노력을 숫자로 평가하는 냉정한 현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매겨질 수 없는 따뜻한 감정에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회사의 평가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 멈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숫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MIT SMR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존중 문화는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은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나요? 숫자로 매겨지는 평가에 지쳐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건 실망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에 압도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격려, 이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감정은 협업을 증진시키고 고객을 이해하며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회사는 당신의 성과를 숫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인간적인 가치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배려심,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숫자보다 값진 것입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정서적, 인지적, 맥락적 공감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숫자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감정을 믿고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신의 가치는 무한하며 당신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문득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꾸게 되셨나요? 어쩌면 지금 현실의 벽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과 꾸준한 수동적 소득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꼼꼼히 기록하고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치 항해를 떠나기 전 지도를 펼쳐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초기 자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능률을 올려 급여를 인상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동적 소득 시스템 구축은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당주 투자, 소액 부동산 투자, 전자책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 없이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AI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의 친구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정적인 안정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고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수입니다. 마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꾸준한 마음가짐으로 재테크에 임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999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분명 경제적 자유를 얻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직, 예기치 못한 지출, 불안한 경제 상황 막막하겠지만 경제적 독립은 삶의 주도권을 찾는 여정입니다.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2025년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이룰까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25의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연간 지출의 25배 자산을 모으면 독립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 증대 전략입니다. 본업 외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고 기술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강좌나 컨설팅을 제공하세요. 유튜브, 블로그 운영도 좋습니다. 투자는 필수입니다. 저금리 시대, 예적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 투자하세요. 투자가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도 좋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채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명한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가계부를 작성해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부채를 줄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약은 위대한 수입이라 했습니다. 50대 여성이라면 1인 기업으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강점을 활용하세요.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025년 경제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낮고 글로벌 경제 둔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기 속 기회도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저축 습관은 기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복리 효과를 누리세요. 고정비 변동비를 파악해 예산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쓰는 것보다 적게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경제적 독립은 당신을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감이 성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좌절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멋진 2025년을 만듭시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정말 나다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답게 산다는 건 남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깔을 드러내는 여정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죠.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능력이라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당신 안의 열정을 따르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에밀리 디킨스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영혼에 깃들어 가사 없는 노래를 부르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당신 영혼 속 희망을 붙잡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 가슴 뛰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시도하고 배우세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은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죠. 용기를 내세요.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하며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꿈을 응원하고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는 기대고 함께 웃고 울며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의 삶은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나답게 사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이럴 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신만의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의 트렌드를 보면 과거 거장들뿐 아니라 우리 시대 고민을 담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분석 철학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 사회운동 면계, 비교 철학 구상처럼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는 결국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나침반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자문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앙드레 지드는 모든 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지금 고통은 당신을 더욱 깊은 사색으로 이끌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그 가치를 삶 속에 녹여내야 합니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세요.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세상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틀에 갇히기보다는 당신만의 가치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가세요. 워렌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좌절은 잠시 당신을 멈춰 세우는 쉼표일 뿐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당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 삶을 정의하는 철학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힘든 하루였나요? 고된 삶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최근 한국 사회는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는 따뜻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아부아 트렌드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무해력 트렌드 또한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처럼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의 삶도 힘든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또한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돈과 행복 사이 균형을 찾기 힘들 때가 있죠. 마치 외줄타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조남주 씨는 돈과 삶의 예술에서 돈은 단순히 버는 기술이 아닌 삶 전체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삶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공만 쫓기보다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행복감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 증가는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역설처럼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시간 부족,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자아실현, 의미 있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을 구성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이나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경제력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코스타리카나 우루과이 같은 중간 소득 국가들도 국민 행복도가 높은 편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부탄은 국민 총행복지수 GNH를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행복,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탄처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피플래닛 지수 HPI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과 국민 웰빙을 함께 평가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현재 세대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돈과 행복의 균형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과 행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돈과 행복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돈에 휘둘리는 듯한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통장 잔고에 따라 울고 웃는 내 모습, 괜찮을까요? 오늘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앙드레 지드는 말했죠.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발견된다. 최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죠. 몇 가지 주요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첫째, 가치 소비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여부가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등 자신의 신념을 반영하는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둘째, 미니멀리즘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만족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리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미니멀리즘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라. 셋째, 파이어족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은퇴 자금으로 모으고 투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넷째,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일하며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디지털 노마드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만 그만큼의 적응력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필수재 위주로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이나 문화생활보다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고 구독 경제를 통해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를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성취에 있다. 여섯째, 투자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대중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만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삶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웃고 울게 되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쫓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2025년 우리는 고금리 시대라는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파도에 휩쓸리기보다는 서핑을 즐기듯 새로운 돈 관리 트렌드를 익히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 절약은 위대한 수입입니다. 첫째, 짠테크의 지혜를 되새겨봅시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은 돈을 모으는 첫걸음입니다. 앱테크, 중고거래, 각종 할인 혜택을 활용하여 숨어있는 돈을 찾으세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AI 투자의 힘을 빌려보세요. 복잡한 금융시장, 이제 AI가 똑똑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줍니다. 토스, 뱅크샐러드, 핑크와 같은 AI 기반 금융관리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AI는 나침반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셋째, 고금리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잊고 있었던 고금리 예적금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대면 특판이나 모바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면 더욱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ETF나 소액,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 자산이나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 밧줄로 연결된 다리처럼 안전하게 미래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부업이나 엔잡을 통해 수입을 다각화하세요.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 전자책 판매, 재택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보세요. 에디슨이 말했듯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재무 설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재무 설계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현명한 돈 관리, 습관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실천하며 자신만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어가세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언제나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앙드레 지드가 말했듯 중요한 것은 별을 쫓는 동안 발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돈은 쫓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법 궁금하신가요? 돈 때문에 힘든 적 있으신가요? 돈에 얽매여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은 맹목적으로 쫓을 대상이 아닌 삶의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진 않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선악이 아닌 선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이유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 없는 항해는 표류할 뿐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 관리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충동적 소비, 과시욕은 돈으로부터 자유를 방해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하며 소비 패턴을 파악하세요. 새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비싼 물건보다 행복과 나눔에 돈을 쓰세요. 경험, 배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투자하세요. 봉사나 소박한 생활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 세금 절약, 투자, 부동산, 보험, 노년 준비 등 전략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는 자유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돈은 쫓을수록 멀어집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세요.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경제적 자유는 끝없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소득 내에서 위험에 대비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금융상품 선택, 노년 준비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재테크를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집착을 버리고 돈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마음이 지칠 때 잠시 멈춰 숨을 고르세요.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오늘 하루 당신은 참 애썼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겠죠.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마음껏 울고 나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웃음을 위한 소중한 준비니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말했죠. 어떤 어둠이든 빛을 찾을 수 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다만 당신이란 이유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세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김경희 작가도 이렇게 말했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고개를 들어 새벽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위해 빛나는 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위안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에 맞서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 안에 깊이 파고드세요. 아무도 당신을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바른 길에 서 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레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나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버리 실스는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도도 안 하면 불행해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성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글귀들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조차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정말 이것들이 행복하게 할까요? 텅 빈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먼저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복 기준이 돈에 맞춰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둬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소홀해지고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소비 욕망은 불안감을 유발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비 욕구를 줄이세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건 대신 여행, 취미 활동,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여 삶을 풍부하게 만드세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값진 추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 대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큰 행복감을 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의미를 더하세요. 심리적인 풍요를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마음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해보세요. 익숙한 레시피에 변화를 주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주변의 모든 것에 주목하고 순간의 참신함에 집중하세요.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거나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바꾸는 등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안정은 삶의 질을 높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 감사하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비의 덫.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볼까요?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소비는 줄이면서 삶의 질은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현명한 투자처럼 우리의 시간과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재분배하는 것이죠. 2025년 더욱 스마트해진 소비 전략으로 행복을 디자인해 보세요. 첫 번째 열쇠는 소비 디톡스입니다. 마치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듯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걷어내는 것이죠. MZ세대가 주도하는 무지출 챌린지처럼 한 달 예산을 정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션 같은 앱으로 지출을 분석하면 새는 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절약은 위대한 수입이다. 두 번째 비법은 디지털 디클러터링입니다. 스마트폰 속 쇼핑 앱, 광고, 이메일, 이런 디지털 쓰레기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충동 구매를 부추깁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알림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을 정리하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지털 환경은 효율적인 소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지속 가능한 소비입니다. 윤리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소비는 곧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변화, 바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2025년 건강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비건 또는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시도해보세요. 건강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장비를 사용하는 것 또한 소비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불필요한 소비 욕구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의 리퀴드 소비 트렌드를 주목해보세요. 이들은 물건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고 가치관에 부합하는 소비를 지향합니다.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누리는 것이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여 소비는 줄이고 행복은 늘리는 삶을 만들어가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의미 있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삶을 사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강인한 당신을 만들어 가세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다에 뜬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지피세요. 그리고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여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의미 있는 여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지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의 증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국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미니멀리즘 트렌드 또한 영향을 미쳤죠.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소유의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급자족 생활을 보여주는 모습이 인기를 얻고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미니멀 라이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텅 빈 방에서 사는 것만이 미니멀 라이프는 아닙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죠. 미니멀리즘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우리에게 웰빙, 자유, 시간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삶에 필요한 물품을 최소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물건으로부터 벗어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을 탐색, 사용, 관리, 폐기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미니멀리즘을 위한 제품, 구매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콘텐츠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SNS에 보여주기식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미니멀리즘은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철저하게 훈련된 단순성의 결과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지금 당장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세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올바른 방법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가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거친 파도와 마주합니다. 예측 불가한 어려움에 지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잃을 때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희망은 늘 당신 안에 살아 숨쉽니다. 힘든 당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명언들을 들려줄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와 고통은 치유된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픔도 아물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실패는 좌절이 아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디딤돌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희망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절망 말고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세요. 때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럴 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찾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가슴 속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강인함으로 불행을 이겨내세요. 해결 불가한 곤란에 부딪혔을 땐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라. 그리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불가능은 당신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첫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하고 용감하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당당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목적,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첫걸음은 바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 뛰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눈에 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작은 성취감들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다. 하지만 함께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경쟁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자본주의 속 빛나는 행복을 찾아봅시다. 자본주의는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주지만 무한 경쟁의 그림자도 드뭅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 애쓰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해답은 균형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되 내면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는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우세요.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몰두하며 행복을 느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의 큰 원천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을 결코 혼자 두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세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 감사하는 마음, 자기 관리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과 소외감을 심화시키지만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좌절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나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나요? 괜찮아요. 잠시 숨을 고르세요.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어깨를 지누르기도 하죠.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난 작은 배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해밍웨이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시련에 굴복하고 만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벼리고 다듬어주는 담금질의 소중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좌절의 순간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한 성장의 기회이며 실패는 쓴 약이 아닌 더 나은, 더욱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잠시 숨을 고르고 지친 자신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세요.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발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름다운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으며 당신만의 특별한 길을 용기 내어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부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그리고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강인해집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빛나는 꿈을 향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왔고 당신의 아름다운 삶은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턱에 다다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새로운 여행으로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은 우리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음의 순간을 함께하며 죽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병원에서의 임종이 일반화되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했는지 깨닫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활동과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신학에서는 삶을 신의 선물로, 죽음을 극복해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죽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종교적 희망을 품습니다. 과학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큰 슬픔을 동반하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슬픔의 단계를 거치며 우리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미를 찾는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살면서 우리는 종종 성공에 대해 고민합니다. 돈, 명예, 높은 지위,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면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장이 아닐까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셈이죠.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꾸준히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이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며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가치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몰입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내면을 확장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둘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몰입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현명한 투자 원칙만 있다면 여러분도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 원칙을 알아볼까요? 첫째, 3단계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시간, 자산 분배, 투자 대상,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먼저 투자 기간을 정하세요. 단기 13년, 중기 310년, 장기 10년 이상로 나누어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기에는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주식과 펀드를 활용하며 장기에는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분배입니다. 투자 목표와 기간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 ETF, 채권형 펀드, 배당주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2025년 재테크 트렌드를 주목하세요. 고금리 시대에는 예적금을 활용하고 분산 투자를 위해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잊지 마세요. 재무 설계는 필수입니다. 월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인을 위한 투자 원칙을 기억하세요. 워렌 버핏은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주는 자산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배당주나 월세 수입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재테크 초보자라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세요. 예금과 적금부터 시작하여 ETF, 주식 투자 등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AI 투자 도구나 ESG 투자 등 새로운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월급 관리 50에, 30에, 20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돈 관리를 위해 SMART 원칙을 기억하세요. 구체적 specific,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적절 relevant, 시간 제한 time bounded. 두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준비 등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 원칙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작은 습관들을 소개할게요. 매일 실천하면 삶의 만족도가 쑥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앤드루 테이트는 매주 3번, 30분씩 걷는 것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했죠. 점심시간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퇴근 후 가볍게 걷는 건 어때요?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두 번째는 20분간 되돌아보기예요. 하루 동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 20분 동안 글을 쓰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될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보며 그때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커플이라면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습관은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하기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 감사 편지 쓰기, 커피 한 잔 선물하기 등 소소한 행동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준대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 차단하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해보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는 알람을 꺼두는 것도 좋고요. 산만한 것들과 멀어지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이어질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어보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감사할 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6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차를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다짐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해서 더욱 행복한 하루,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몰입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시간의 흐름조차 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최상의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을 잊고 오직 하나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몰입이 잘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나 학습, 심지어는 집안일에서도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집중력을 경험하고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줄어들고 행복감과 만족감은 커지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작은 문제라도 몰입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은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둘째,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오늘은 1분 더 빨리 달려보자와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몰입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게임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유도해보세요.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여 몰입 경험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몰입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몰입은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연습을 통해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일이라도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할 일을 겪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하지만 후회에 갇히기보다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은 명확한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세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니체는 자신의 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만든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세요. 현재를 즐기세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면 후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미래를 두려워 말고 현재를 즐겨라고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 몇 명에게 집중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피상적인 관계보단 진솔한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90세 할머니의 지혜처럼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면 후회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제프 베조스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할 것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진정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후회 없는 선택을 돕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후회할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회를 두려워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풍요로워질 것입니다.